짧으면 5년, 길면은 1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이상엽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엽 대표이고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최원정 회계사님과 임성종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의 그 회계사님이시고 최원정 회계사님은 국제조세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제일 이 장면을 정말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1031 익스체인지가 뭔지 그림을 보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300만 불짜리 건물 하나 샀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을 사고 나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감가상각 하다가 보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100만 불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감가상각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내가 평소에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나면은 내 취득 원가의 가치가 이렇게 막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팔을 때 양도세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400만 불에 팔았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0만 불에 사가지고 400만 불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은 100만 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동안 감가상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100만 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은 300만 불씩이나 됩니다. 3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정말 눈물이 나오죠.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럴 때 1031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6개월 이내에 다른 뭔가 부동산을 사는 거죠. 다른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좋은 걸 찾아가지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쇼핑센터 중에서 고르려고 하다가 보면은 좋은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트리플 프로퍼티가 아주 좋은 그 구매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텐토리언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참 내가 500만 불짜리 산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400만 불 팔아가지고 500만 불짜리 살 수가 없으니까 내 돈 100만 불을 갖다가 넣어야 됩니다. 뭐 융자를 할 수도 있고요. 텐토리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양도소득과 100만 불의 잔존가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내지를 않아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양도소득만큼은 내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령자산이니까 없어지니까 위에 있는 게 무거우니까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는 500만 불짜리를 샀는데 내 취득원가는 200만 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500만 불 주고 샀는데 200만 불밖에 없다는 게 그 대신 300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텐토리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텐토리온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00만 불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실제 가치는 500만 불인데 내 취득원가는 200만 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또 걱정이 됩니다. 또 걱정이 되죠. 그럴 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되게 많이 낼 건데 근데 또 텐토리온을 또 합니다. 또 텐토리온을 계속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은 언제까지 할까요? 그러면은 대답이 없었는데 요즘은 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건 맞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텐토리온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다가 보면은 내가 돌아가시면서 미국에서는 스텝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죠. 스텝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의 시장 가치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상승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을 때 만약에 이 자산의 가치가 20 밀리언, 2천만 불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죽기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2천만 불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하나도 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취득 원가가 2천만 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애가 나한테 2천만 불 돈 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 애가 그걸 팔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0이겠죠. 양도소득이 0이니까. 2천만 불에 사가지고 2천만 불에 파는 거죠. 근데 2천만 불씩이나 되면은 한국 분들 같으면은 또 상속세를 걱정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1인당 1,500만 불까지 부부 합산해가지고 3천만 불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한도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세도 내지 않고 상속세도 내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주식으로는 못해요. 어, 주식으로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로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그 부동산 대통령께서 2018년도에 이 텐터리는 익스체인지는 부동산밖에 못한다라고 법을 만들었으며 이번에 새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법을 영구히 연장을 시켜버렸어요. 앞으로도 어,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은퇴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증여상속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그 중에 한 음, 덩어리는 반드시 부동산에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는 부동산 원가분이라고 합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샀어요. 이 집을 샀으면은 이 집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다고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여기 문짝도 있고 창문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요. 음, 바닥에다가 벽돌도 깔았어요. 네. 이런 것들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내가 우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기냐면은 그냥 막 우기면 안 되니까 엔지니어한테 맡겨요. 어, 엔지니어한테 맡겨가지고 이 건물이니 땅이니 심지어는 여기 땅 속에 숨어져 있는 뭐 파이프라든지 네. 전선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분해를 해놔가지고 땅하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네. 것들이 있다. 토지 개발도 있으며 창문이나 인테리어 비건물 부분이 있다. 이런 어,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땅은 원래 감가상각을 못 하고요. 건물은 감가상각을 주거용의 경우에 27년, 상업용은 39년 동안 감가상각을 아주 천천히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음, 뭐 2.5%, 3%, 4% 이거밖에 못 합니다. 네. 더군다나 땅은 되지도 않아요. 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개발한 부분, 토지 개발. 여기 벽돌도 깔았고 잔디밭도 깔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은 땅이 아니라 랜드 임프루먼트입니다. 이런 음, 것들, 창문이나 이런 비건물 부분은 짧으면 5년, 길면은 1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하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더군다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도에 원래는 이 한꺼번에 하는 거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음,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가능하게끔 법을 고쳐주셨어요. 네. 이번에 2025년도에 한꺼번에 100%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꺼번에 내가 만약에 그 트리플렛 프로퍼티를 만약에 300만 불짜리 샀다. 네. 한꺼번에 100만 불에 가까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만 불씩이나 비용 처리가 왜 필요할까요? 다른 데서 수입이 많으니까 필요한 겁니다. 다른 데서 수입이 많으니까. 그것도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할 수도 음,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인컴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부자들은 줄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이 2017년에 첫 해에 세금 보고하셨을 때 세금 750불 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마지막 해에 빵불 냈습니다. 빵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분이 부동산이 많으시잖아요. 굉장히 음, 스마트하게 세금 플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음,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많이 하니까 세금을 안 내는데 걱정이 되는 거는 팔을 때 세금 낸다는 얘기죠. 팔을 때 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1031 익스체인지를 하면은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없이 팔을 때 양도세 안 냅니다. 음, 양도세 안 내고 뒤로 미루는 것이죠. 미루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처음엔 집이 하나였었는데 아니면 뭐 버거킹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걸 음, 팔고 나서 새로 살 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의 숫자가 어, 자꾸 늘어납니다. 네. 버거킹 하나 팔아가지고 뭐 스타벅스 두 개를 그건 안 되겠네요. 뭐 음, 웬디스 두 개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요. 결국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는 음, 20 몇 년 전에 양복점 주인으로서 집 두 개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음, 이런 건물이 트리플렛 프라퍼리가 16개인가 있으세요. 음, 네, 그동안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뭐 조금 내긴 냈어요. 음, 그 가급적이면 세금을 내지 않고 뒤로 계속 미리고 운도 좋았지만 그렇기 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텐더리온과 커스 세그리게이션이 없이는 이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음, 이렇게 많이 내 자산을 키웠어요. 이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상속을 해야 되겠죠? 네. 정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내가 돌아가시면 된다. 네. 내가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음. 스텝업이 됩니다. 스텝업. 음. 현재 2026년부터 1인당 15 밀리언 달러, 부부 합산해가지고 30 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한 44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세도 없고, 스텝업이 되니까 양도세도 네. 없고, 상속세도 없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에셋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LHS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셜 시큐리티. 자,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지난 35년 동안 미국에서 일한 연평균 근로소득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2,000불 받는 사람도 있고 3,000불, 4,000불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내가 35년 동안 6만 불씩 매년 보고를 했었던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여기니까 이렇게 2,000원. 가보면은 네. 한 달에 한 2,200불 정도 받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꺾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 포인트가 한 달에 1,100불 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요거보다 낮은 사람들은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4배나 빠르게 올라갑니다. 4배.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는 1.4배로 줄어들어요. 이 4배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1,000불 내면은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3,000불을 보태줘가지고 4,000불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키워주고 내가 은퇴하고 나면 그걸 기준으로 연금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박 투자가 되는 겁니다. 4배란 얘기는 선이자가 300%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냐면은 한국에서 이제 막 오신 분들. 한국에서 이제 막 오셔가지고 지금 소셜 시큐리티를 처음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선이자 300%. 부부 중에서 한 명만 냈을 경우에는 선이자 50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효율로 연금을 쌓아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한국의 국민연금은 0.6배밖에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